수상한 한의원은 소설 분야에서도 오컬트 장르거든요. 책에 귀신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한을 가지고 있는 귀신 이야기가 왜 저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이야기로 들릴까요? 저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오늘도 이재원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수상한 한의원입니다. 오늘 선택하신 책에도 이렇게 한의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지난번 알래스카 한의원 때처럼 한의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죠. 책 읽는 한의사니까 네, 한의원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읽고 봐야죠. 이 책은 글의재본소에서 북펀딩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소설가 분께서 책을 선물을 주셨어요. 하루 만에 뚝딱 읽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고 다음날 바로 주문을 해서 원장님께 택배로 보내드렸잖아요. 원장님도 재밌다고 하시면 제가 유튜브 촬영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 어떻게 이러한 소재들로 글을 쓰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저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토크 사회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토크 때 가서 저자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책 표지 안쪽에 작가 소개가 있는데요. 잠시 읽어볼까요? 2019년 서울 시나리오 스쿨 수업에서 김지영 감독님이 자신이 잘 아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라며 직업을 물었고, 그때 직업이 한의원 간호조무사임을 얼결에 밝혔다. 그러면 한의원을 배경으로써 대신 다른 쓰고픈 걸 마음껏 써라 라는 감독님의 말에 좋아, 귀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잔뜩 쓸 테야 라고 마음먹고 글을 썼다. 이렇게 수상한 한의원이 태어났다. 안에 소개는 이런데요. 한의원 간호조무사를 잠깐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경력이 20년이셨어요. 그리고 그 경력 20년 동안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단편소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분 단편소설 한번 읽어봐야지 싶어서 그분 글이 실렸던, 그 단편이 실렸던 책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경력도 또 간호조무사로서의 경력도 충분히 갖추신 분이셔서 이 수상한 한의원을 쓸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집필하신 책이 굉장하네요. 엄청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의계의 어떤 진료 생태계, 이런 진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저자분의 어떤 이력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20년이나 근무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의계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한의원 한 곳에서만 20년을 일하셔서 그 근무하신 곳의 원장님을 아버지같이 여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책 내용, 책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승범인데요.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글이 23쪽에 있습니다. 더 높은 곳, 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정미의 말처럼 승범은 제1한방병원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력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병에도 독한 약재를 과하게 넣는 한약을 처방한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승범의 성격이 딱 나오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서도 승범이 독한 약재를 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승범이 부원장 자리에서 밀려나서 우아시로 내려가는 계기, 그 이유도 이제 책 뒤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폐암 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폐암 환자에게 굉장히 독한 약을 처방하고 그로 인해서 그 환자가 죽게 되죠. 그런 약간 무모함, 그리고 그런 사건 때문에 승범이 우아시로 내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직업이든 초보일 때는 약간 용기를 넘어서 무모함이
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도 그랬고 초보 한의사 때는 좀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원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의사는 환자의 죽음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임상초년차에는 근거가 부족한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임상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의사는 신이 아닌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한계를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뛰어나고 더 경이로운 것이 환자분이 가진 어떤 생명 활동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이죠. 저는 이 책 안에 많은 한의학적인 이야기, 뭐 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64쪽의 대상포진 환자 이야기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오면 이게 초기냐 아니면 만성적으로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하는데 초반에 오신 분들, 좀 이렇게 급성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양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상포진 같은 건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양방 치료가 끝난 이후에 후유증으로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이제 침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부항, 한약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원장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저희 옛 서적에서 뭐 구안아사라고 불리는 그런 질환들 그 중에 하나인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말초신경계 질환들이 한의학적 치료가 급성기부터도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승범 원장님은 이 책에서 대상포진의 양방내과를 가는 게 빠르다라고 좀 단정 짓는 부분에서는 그 견해에 완전히 좀 동의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승범 원장님이 구원하서는 자기가 끝까지 치료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상포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난번 알래스카 한의원 책 소개 때 쌍화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 113쪽에서도 쌍화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쌍화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래스카 한의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수상한 한의원 북토크에서 제가 쌍화탕을 설명해 드리고 참여하신 분들께 쌍화탕을 한 봉씩 드렸어요. 북토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네. 이번에 직접 이렇게 다려가지고 드리셨어요? 네. 제가 강의 때는, 제가 이제 도서관 강의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쌍화탕 약재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같이 다려서 이제 끝날 때쯤 다 같이 마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북토크여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달인 액상으로 가져갈까 하다가 요런 형태, 요즘은 스틱형으로 이렇게 편하게 먹도록 나와 있는 쌍화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도 한약 한 가지는 소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사평이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죠. 우선 쌍화탕과 항사평이산이 같이 나오는 113쪽을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피곤해 보이고 진땀까지 흘리고 있으니 혹시 신혼이라면 대추와 황기를 팍팍 넣은 쌍화탕이 있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위장이 뒤틀린다면 향부자가 팍팍 들어간 향사평이산이 있고 남자의 거기에 무척 좋은 약은 요압 한의원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위장이 뒤틀린다면 요럴 때 쓸 수 있는 향사평이산, 정말 향사평이산은 명약인 것 같아요. 향사평이산은 향자는 향부자의 향자고요. 사자는 사인의 사자입니다. 그 두 개의 글자를 따서 만든 처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보험이 가능한 형태로 자주 저는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의원 가시면 이렇게 보험 제재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액상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제제들 중에서 바나사심당과 함께 향사평이산이 소화기 증상에 효과가 좋은 처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상한 한의원은 소설 분야에서도 오컬트 장르거든요. 책에 귀신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한을 가지고 있는 귀신 이야기가 왜 저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이야기로 들릴까요? 저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병과 한이 공통점이 있죠.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 않는 시대에 요즘은 감정 노동자들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또 그런 마음의 병으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한의원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심신증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좀 몸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책을 읽는 동안 귀신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단지 육신이 살아있는 거? 뭐 이런 그 차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많은 질환들, 그 질환들 중에는 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병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내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승범은 처음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승범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귀신 치료가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귀신의 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질병의 진짜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승범이 진짜 의사로 이렇게 거듭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승범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캐릭터가 굉장히 안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캐릭터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윤공실 캐릭터라고, 왜 자꾸 먹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죽기 전에 많이 못 먹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약간 애정결핍으로 포만감을 원해서 폭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기억에 나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귀신 캐릭터, 이 귀신 캐릭터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크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가 되더라도 좀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원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 한번 낭독해 봐 주시겠어요? 용서할 게 무언가. 내가 살고자 자네를 괴롭혔지. 지금까지 서로 괴로웠으니 좋게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자네가 나를 본다는 것은 하늘이 자네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저는 어느 캐릭터인지 알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이 원장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 승범이 환자 소라 기억나시죠? 그 소라를 위해서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 그 부분이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있어서 환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있고 환자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의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돈으로 시작한 귀신 진료가 더 이상 돈이 주목적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위하는 그런 진료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승범의 진료 태도가 바뀌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컬트, 판타지,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의원 이름이 이제 들어가니까 읽어야지 했던 건데, 근데 약간의 코미디가 들어간 이게 수상한 한의원 정도의 오컬트 판타지는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읽고 나니까 뭔가 어딘가 모르게 힐링이 되는 느낌? 그걸 느꼈었거든요. 원장님은 이런 오컬트 장르 어떠신가요? 저도 곡성이라든지 영화 곡성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봉한 영화 파묘와 같은 그런 오컬트 장르의 어떤 작품들을 좀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근데 수상한 한의원은 읽으면서 들었던 게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같은 그런 약간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래서 크게 무섭지 않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또 좋은 점이 이게 나중에 책 한번 꼭 실물 보셨으면 좋겠어요. 쪽수 표기 방식이 아세요? 앞쪽 쪽수는 위에 표시되고 갈수록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서는 쪽수가 여기 아래로 점점 내려가져요. 모르셨구나. 그 다음에 233, 이렇게 책을 딱 보다 보면은 여기 색깔이 다른 부위가 있잖아요. 이거 종이를 일부러 이렇게 책 내용이 끊어지는 부분이나 약간 회상 또는 절정인 부분을 아예 종이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읽으셨나 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 지금 요 부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뜯도록 돼 있거든요. 뜯으면 이게 책갈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진심인 저자가 정성 들여서 쓴 수상한 한의원. 그 속에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한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